그 사람 좀 찾아줘.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박정수가 꼭 찾아달라고 부탁한 한 남자. 그리고 밝혀지는 마광숙의 출생의 비밀.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안재욱. 오늘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정수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마광숙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은 자신의 집에 박정수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앙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여인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책임감과 서서히 사라지는 기억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섞지 않던 박정수도 마광숙의 손길에 점차 경계를 풀어냈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아있던 저녁, 마광숙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딸이 되어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머님이라 부르고 싶어요. 박정수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작은 웃음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말 편하게 할게. 괜히 체면 차려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조용히 웃으며 눈을 맞춘 두 사람. 그 순간 담담한 평화가 방 안에 흘러들었습니다. 늦은 밤, 마광숙은 박정수의 약봉투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박정수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광수가. 마광숙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일어나셨어요? 좀 더 쉬셔야 하는데요. 박정수는 주저하다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야 할 것 같구나. 마광숙은 조심스레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정수가 한 남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더 먼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내 첫사랑이야. 마광숙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왜 제게 보여주시는 건지 여쭤봐도 돼요? 박정수는 숨을 고르고 시선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기억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광숙이 네가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좋겠다. 마광숙은 가슴이 먹먹해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탁이요? 그 사람을 찾아주면 좋겠구나. 내가 모든 걸 잊어버리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박정수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미국에 갔다는 말뿐이었어. 마광숙은 사진을 내려다보다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들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떨리네요. 박정수는 계속 머뭇거리다 용기를 낸 듯 말을 꺼냅니다. 처음 광숙이니 얼굴을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 혹시 이 사람의 피가 네 안에도 흐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마광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생긴 아이가 있었어. 하지만 내 집안에서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나는 그 아이를 키울 용기를 끝내내지 못했어. 마광숙은 목이 타들어가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박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확신할 순 없어. 너의 얼굴에서 자꾸 그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 도대체 왜 그럴까? 항상 마음이 무거웠어. 마광숙은 사진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끝이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워졌을지도 모르지. 네가 내 죄처럼 느껴졌으니까. 마광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광숙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못 들은 걸로 해주겠니? 박정수는 잠시 오열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광숙은 박정수를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습니다. 박정수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마광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건네준 사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박정수가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괜찮으세요? 그래, 잠을 잤더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박정수는 손을 모은 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주겠니? 내가 다 잊어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박정수의 눈에 고인 눈물이 빛났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독수리 술도가 본가로 한동석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광숙 씨, 어제부터 종일 연락이 없어서요. 혹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달려왔어요.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주신 사진이에요.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잠시 시선을 떨군 그의 눈매에 고요한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 남자분은 누구세요? 어머님의 첫사랑이래요. 그리고 그분과 사이에 저 같은 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마광숙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부드럽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동석은 깊은 숨을 고르고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손으로 마광숙의 어깨를 감싸 올렸습니다. 광숙 씨, 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짐지려 하지 마세요. 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괜히라니요.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광숙 씨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마광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아이가 맞는다면, 제가 어머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라면 어떡하죠? 광숙 씨는 누구에게도 버림받은 적 없습니다. 한동석은 그녀의 두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제발 저를 믿고 기대주세요. 당신이 어떤 진실과 마주해도 혼자 서게 두지 않을 겁니다. 마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약해질 것 같아서. 광숙 씨는 약해져도 돼요. 그의 미소는 다정하면서도 결연했습니다. 약해지면 제가 그만큼 더 단단해지면 됩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바람이 부는 추운 밤이었지만 그의 품은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어떤 비난이 오든 어떤 소문이 돌든 그 모든 것 앞에 제가 먼저 서겠습니다. 마광숙은 그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서약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리라는 것을. 한동석과 마광숙은 박정수의 첫사랑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광숙은 현관에서 한동석을 배웅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첫사랑 찾기가 많이 힘드시죠? 한동석은 잠시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단서를 찾아올게요. 그날 오후 한동석은 서울의 오래된 한 교포회관에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한동석은 주머니에서 흑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분을 찾고 싶습니다. 80년대 중반 미국에 거주하셨다가 귀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잠시 사진을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 예전에 이민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신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석은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관계자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전화번호를 찾았는데 이 전화번호가 유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오후 서울의 작은 교회. 한동석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박정수의 첫사랑이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동네의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찾고 있는 분이 계셔서요. 그는 사진을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이라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 봉사하러 오셨습니다. 수술을 받으신 뒤로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병원 이름을 아십니까? 병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치는 않지만 서울 외곽에 있는 요양병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동석의 눈에 빛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닿으면 제 연락처를 꼭 전해 주십시오. 해가 기울 무렵 차 안에서 한동석은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와 젊은 박정수가 웃고 있는 모습. 그 표정이 묘하게 안쓰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방금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병원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마광숙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숙 씨, 찾았습니다. 마광숙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세요? 내일 함께 가요. 그분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밤 공기처럼 차가웠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회장님.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더할 나위 없이 단단했습니다. 일단 장모님께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박정수가 건넨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동석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마광숙에게 묻습니다. 광숙 씨, 괜찮아요?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꼭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분을 보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마광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떨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작은 요양병원. 병원 관계자가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기억이 온전치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놀라시면 바로 병실을 나오셔야 합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햇살 속에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깔끔히 빗겨 있었고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석이 먼저 걸음을 옮겨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실례하겠습니다. 노인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자 숫자 쓰시는 분의 사위입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수, 박정수. 네, 어르신을 꼭 뵙고 싶어 하셨어요. 마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이 느리게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간직하고 싶던 얼굴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낮았습니다. 그 아이는 잘 있나요? 놀란 마광숙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동석이 마광숙을 위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장모님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십니다. 기억을 잃기 전에 꼭 어르신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 노인은 오래도록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세요. 마광숙이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어르신도 여전히 그리워하고 계신다고. 노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치 깊은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스며든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에게 미안했다고 전해주세요. 그때 더 용기 내지 못해서. 그는 한참 동안 사진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든 듯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잠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마광숙은 한동석에게서 울먹거리며 얘기합니다. 저 너무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분의 딸일까 봐요. 한동석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광숙 씨,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광숙은 가늘게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서서히 눈가에 고였습니다. 정말요? 정말입니다. 마광숙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한동석과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마광숙은 정말 박정수의 첫사랑인 그 노인의 딸이 맞는 걸까요? 그럼 공주실은 어떻게 마광숙의 엄마가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노인과 공주실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고 박정수와 그 첫사랑은 재회를 하게 될까요? 이런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조만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